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이 시점에 선행해서 증시는 바닥을 치고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 국채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전부 다 최악이죠. 코스피가 최저점을 경신합니다. 주식시장 과연 끝났을까? 전망과 투자 전략을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상세용가입니다. 코스피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저점을 이탈했죠. PBR 무려 0.8배 가까이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보는 게 한 배인데 PBR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평가 구간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그러면 사도 되는 영역일까? 골드만삭스가 경착륙은 불가피하다, S&P 500 전망을 기존 전망에서 16%나 내렸습니다. 연말에 3,6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시장에 점점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는데 먼저 공포지수 극도의 공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접어들었죠. 지금은 긴축 공포가 저가 메리트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번에 미국 연준 의원들이 찍은 점도표입니다. 연도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알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겠죠. 이 중간값을 보게 되면은 2022년 올해 말까지 4.4%, 그리고 내년 4.6%, 내후년 24년은 3.9%, 25년은 3.0%, 장기적으로 2.5까지 금리 인상 추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지금 시점의 예측일 뿐이고 이 점도표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일단 지금이 3.25니까 4.4, 4.5까지 올해 말까지 1.25, 이걸 더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FOMC가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두 번 남았는데 그러면 0.5, 0.75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4.6 더 올라간다.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후년부터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크를 쳤다고 해서 이렇게 피크 쳤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가 피크는 쳤지만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년쯤에는 큰 추이로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 안정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연준도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폭을 줄이면서 최상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예측일 뿐이죠.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주가 역시 이 구간 여기만 지난다면은 이렇게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이 시점에 선행해서 증시는 바닥을 치고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 시기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고 저점을 갱신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실제 우리 당장 계좌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먼 미래의 일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6개월,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뒤 그때 상황과 그때 주가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증시의 반등 시기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인플레이션 피크, 유가 고점에 베팅을 했죠. 유가 숏 벌써 수익률 25% 가까이 올라갔어요. 원자재가는 어쨌든 이렇게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 집값 관련된 그런 물가들이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만 빠진 상태다. 하지만 이 수익률이 올라갔다고 지금 기쁜 상태가 아닙니다. 주가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죠. 큰 폭으로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 검정색 선 이 아래로 빠져있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 회색 바 보이시죠? 회색 바, 이렇게 여기가 경제위기 국면이에요. 이때는 코로나 때였고 이때도 실제 코로나 때도 역전이 됐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유의미하게 눈에 확연히 보여지도록 금리차 역전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기 침체를 앞으로 대비할 상황은 맞아 보인다. 호재도 없고 비관론으로 가득 찬 지금 시장 분위기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원래 예측은 이거였어요. 올 연말에 S&P 500이 4,300포인트까지 갈 거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거죠. 연말에 3,600 찍고 그 다음 반등할 거다. 근데 이거는 잘 됐을 경우예요. 그런데 경기가 경착륙했다. 3,400까지 빠졌다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사실 지금 S&P 500이 3,693이기 때문에 3,690, 3,6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이 9월 말이니까 나머지 남은 3개월, 10월, 11월, 12월 4, 4분기도
흐름이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저가 3600을 찍고 반등한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된다면 3400까지 이렇게 찍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실제 여기 3500포인트 정도, 여기가 저점, 코로나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상승한 폭의 반, 2분의 1 되는 지점이에요. 이 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때 전저점이 S&P 500 PER 15배, 그리고 지금 15.6배거든요. S&P 500 5년에서 10년 평균 17에서 18배. 감안했을 때는 저평가 상태죠. 지금 싼 가격이에요. 분명히 밸류를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충분히 사도 괜찮은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더 빠진다면 지금 사는 게 맞나? 좀 더 빠지고 사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S&P 500이 연말에 3,600까지 떨어진다면 PER은 연말에 14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14배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코로나 때 S&P 500 그때 PER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13배에서 14배 정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는 거죠. S&P 500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지금까지 전저점이 마이너스 24.5%가 빠진 하락폭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180주 이동평균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깼는데 S&P 500은 걸쳐있죠. 여기서 반등했죠. 여기가 지금 3600이에요. 그리고 3400 여기죠. 240주 이평선, 정말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S&P 500의 월봉상 60개월 이동평균선과 겹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 전저점, 이중 쌍바닥, 180주 이평선, 현재까지는 지지받는 자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야기처럼 증시가 여기까지 빠져준다면 3,400이죠. 그리고 여기는 3,500 정도, 상승폭이 2분의 1 정도. 충분히 지지 구간이 몰려있는 좋은 자리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매수 타점으로 좋은 자리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여기 지지에 걸쳤기 때문에 실제 단타나 혹은 차트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라면은 여기서 지금 샀다가 여기를 깼을 때 손절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시를 개미들이 떠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물론 증권사 그 계좌 예치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예치금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저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한 자금 플러스 증시 이탈 자금 합한다면은 분명히 예탁금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맘카페나 그 어머님들,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의 대화 주제가 부동산과 주식에서 예적금으로 옮겨갔어요. 어디 은행 지금 예금금리 특판한다. 어디가 높다. 누구 엄마 여기 한번 가봐. 이렇게 고금리 예금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는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위기와 공포에서는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환희에서는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요. 하지만 이 환희는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될 때다. 서서히 정리해야 될 때.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날 때는 서서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지금 1430원을 찍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런 어마어마한 킹달러, 지금 공격적인 긴축과 더불어서 유럽 경기도 좋지가 않죠. 달러 인덱스라는 거, 달러의 가치라는 거는 달러의 상대적 강도를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로화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긴축, 시중에 달러가 줄어들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기존에 풀렸던 그 유동성, 달러 유동성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여파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143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뭐 1430원까지 갔냐, 앞으로 뭐 1500원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고점권이냐 저점권이냐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아니면은 1400 넘은 적이 없어요. 이례적인 물론 유동성 때문에 그걸 긴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금융위기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기관들도 전부 다 지금 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거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그럴 일은 현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경제위기로 당장 번지질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환율이 과연 높은 환율일까 낮은 환율일까? 높다는 거죠. 제가 2020년 초에 이 영상을 올렸어요. 경제위기에 부자되는 8가지 방법, 고환율 시대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 그걸 설명했던 영상인데, 자, 이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자, 누구나 알고 있어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때 달러가 올라가고 그때 달러 팔아서 주식 사라,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가 매수 나선 서학개미, 예상 밖 급락장에 한 달 사이 30% 손실. 8월 26일부터입니다. 이 8월 26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자, 여기거든요. 증시가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서 하락하는 여기에요. 여기. 이때부터 손실이 이렇게 났다는 건데, 이 얘기 뭐냐면 이때부터 샀다는 거죠. TQQQ, 나스닥 추종 ETF인 QQQ의 3배 레버리지죠. QQQ가 1배 오르면 3배 오르는, 또 1배 떨어지면 3배 떨어지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 마이너스 37%, 엔비디아 단일 종목이지만 3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지금 37% 났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시점이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30% 이상 손실이 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바닥에선 팔았고 반등이 한창 올라가서 하락폭의 50% 이상 회복한 여기서는 오히려 샀다는 거예요.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샀다. 우리가 고점과 저점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원칙을 반복하는 겁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제가 7월 반등, 그리고 8, 9월 박스권, 10월 반등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나리오에 불과해요. 이게 시나리오대로 가서 다 맞는다면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시나리오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10번 중에 6번, 7번, 8번 수익 볼 확률이 있는 그 투자 원칙을 갖고 계속 반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번 중에 7번 수익이 나겠죠? 3번은 손실이 나겠지만, 이런 10번 중에 6, 7번, 7, 8번 이길 수 있는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하지만 저의 원칙은 똑같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 가든 1,500원 가든 비싼 구간이죠.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1,500, 1,600, 1,700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 환율이 하락 반전, 안정될 시기는 반드시 온다. 지금은 고점권에 있다. 물론 이 고점권이 시간이 몇 달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모아가야 될 구간이지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자성어처럼 이걸 항상 외우고 다녀요. 저는 투자 원칙이 있는데 투자 원칙을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항상 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음수 양도를 외친 다음에 내가 이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요. 확인하고 팝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거예요. 음봉 매수 그리고 양봉 매도입니다. 음봉 매수, 양봉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수는 하락할 때 사는 거고 매도는 상승할 때 팔자는 거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수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차트 기반 단타, 매수 매도할 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때 파란색, 매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매도는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뜰 때 양봉에서 하는 겁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최소 2, 3% 안전마진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런 돌파 매수 같은 때 양봉에서 플러스에서 상승하고 있을 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차트 기반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월봉, 연봉에 해당도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매도는 이 구간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하락하는 구간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반대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몇십 %씩 손실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 팔고 여기서 사서 다시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자, 요약 정리 플러스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코스피는 전저점을 깼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도 전저점을 갱신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저점과 고점을 못 맞추죠. 지표들은 최악이에요. 국채금리 계속 오르죠. 어쨌든 이 국채금리가 꺾여야지 환율도 꺾이고 증시도 반등을 하는 건데 계속 올라요.
긴축 기조가 사그러들고 인플레가 좀 꺾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미가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하락 반전한 시기는 온다는 거죠. 국채금리가 꺾이면서 환율이 꺾이는 시점, 이때는 이미 증시는 반등한 후겠지만 안전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걸 보고 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다. 나스닥의 경우 지금 마이너스 34%가 빠졌는데 이미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점차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코스피 PBR 0.8배 가까이 떨어졌다. S&P 500 PER 16배가 깨지고 지금 15.6배까지 하락했다. 싸다는 거예요. 싼 구간이다. 물론 증시는 더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밸류가 낮은 상태에서 물리는 건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싸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언젠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2,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뒤 미래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자. 그리고 대부분 반등 꼭대기에 서서 하락의 손실을 봤죠.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승을 확인하고 사라. 그래서 상승을 확인하고 샀다가 마이너스 30% 물린 거예요. 상승을 확인한다는 거 그 기준, 차트를 잘 보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 그 기준을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개인, 대중들이 주가가 반등한 다음에 확인하고 사라. 이 기준이 있을까요? 절대 없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아,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만큼 올랐어. 아, 상승장 전환인가 보다. 누가 전문가가 유튜브에서 상승, 반등을 확인하고 사라고 했는데 상승이 확인된 것 같으니까 사자. 막 2배, 3배 레버리지 삽니다. 그러니까 빠져요. 지금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0% 손실이 납니다. 코로나 때는 이게 V자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승을 확인하고 뭐 이때쯤에 여기서 샀어도 이익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특히 이런 조정 박스권 같은 경우 상승을 확인하고 샀는데 박스권 상단이야. 하락합니다. 아, 빠지나봐. 하락이 확인된 것 같아. 팝니다. 또 반등해요. 지금이 코로나 같은 V자 반등인지 조정 박스권인지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가진 투자 원칙대로 그냥 기계처럼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차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싸져가고 있을 때는 모아가고 비싸져 가면은 팔면 되는 겁니다. 상승을 확인하고 사라는 분들의 이야기. 그러면은 그 상승이 확인되는 시점은 어딘지, 언제 사라는 건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중은 이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죠. 7월 반등, 8, 9월 조정 박스권. 지금 10월달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있으면 10월달에 접어드는데 10월달에는 기업 실적 발표들도 이제 슬슬 나오죠. 뭔가 변화의 조짐이 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180주 이평선 그리고 전저점 이탈 이걸 기준으로 대응을 할 분은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렸죠. S&P 500 같은 경우는 180주 이평선을 아직 깨지 않았어요. 지금 전저점 부근이자 180주 이평선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트레이딩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기회는 무섭고 위기는 편안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하는 이유.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공포. 내 돈이 쪼그라들고 계좌가 반토막 날 것 같은 이런 공포.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계좌에 플러스.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수익률이 계속 높아져가는 그 시점. 팔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 증시가 바닥이 어딜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매도, 그리고 그 아래 유효한 매수 구간이 있다면 매수, 이걸 반복합니다. 10번 투자해서 7번 이기는 투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트레이딩 방식을 알려드리면 이 전저점이 깨졌을 때 매도했다가 그 아래 지지 구간에서 다시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대중이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깨고 바로 들어올리는 휩소 구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구간, 중요한 지지 자리를 깨고 내려갈 때는 이게 투매가 나옵니다.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훅 빠져요. 그래서 내가 손절하려고 보다 보면은 하는 사이에 지수가 막 몇 프로 이상 확 빠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여기 전저점 깨지면 손절해야지 라고 손절을 하는데 실제 손절은 여기서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면 여기서 다시 살려고 했더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에라 모르겠다 또 샀는데 또 빠져.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내가 차트를 잘 보고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손절도 굉장히 필요할 땐 필요해요.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잘 못한다면 원칙 없이 손절하는 거는 오히려 계좌 손실만 불어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다면 분할 매도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음수양도 이것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투자하실 때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